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찬 행장이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 보유 통화로 육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3월 경제 동향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이 급증했다고 평가하고 자동차와 차량 연료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골라 대출받을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이지론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토대로 대출 금리와 금액을 역으로 제시합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2달 내 LCD TV 생산을 중단하고 LED TV 비중을 늘린다는 소식에 장 초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특히 서울반도체는 한때 다음을 밀어내고 코스닥 시총 3위를 탈환키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 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흐린 날씨만큼이나 시장이 이틀 연속 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성장률 8%라는 것을 중국에서는 바오바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폐기 선언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어제 발목이 잡혔었고 간밤에 뉴욕과 유럽 증시 역시 이 재료 때문에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끝나질 않네요.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업종 하락률 1위가 중국에 굉장히 민감하게 경기를 타는 철강 급속 섹터인 걸 보면 역시 그러합니다. 2000선도 깨졌고 장중인 1990까지도 내줬었는데 무엇보다 수급 공백 우려가 계속 동시만기 앞두고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도 오늘 역시 어제와 동일한 모습이고 이렇게 팔 때는 외국인들 그 다음날 팔더라도 선물은 다시 사주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선물의 외국인 매도 규모도 어제만큼이나 많이 출회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인데요. 다행스럽게도 프로그램 쪽의 매물은 크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중 한때 530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종목 상황부터 점검하고 올까요?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대외 악재 부담감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시장 오늘 조정폭 깊어 보이는데요. 3월 6일 오늘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2000선까지 무너뜨리면서 현재는 1990선 공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1989선까지 밀려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현재 하락폭,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21.08포인트 하락한 199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시장 수급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1,7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2,000억 원 넘는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유일하게 지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지수 상승에는 추가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역시 이틀째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530선 공방에 나서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54% 하락한 현재 53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4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빠르게 낙폭 기우면서 환율도 장중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4원 60전 상승한 1123원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0.26% 밀리면서 117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3.2% 밀려나면서 40만 8,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모비스와 LG화학도 1% 넘게 밀려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도 2.95% 밀리면서 현재 32만 9,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도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2% 밀려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7% 약보합권에서 3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쇼핑도 2.82% 밀려나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와 CJ ENM은 1%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FN이 2.53% 밀려나고 있습니다. 젠덱스 역시 2%대 밀려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캠텍도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경기 민감주인 조선과 철강주들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이
2%대 밀려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2.74%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틀째 낙폭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4%대 밀려나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의 중권주 역시 이어서 철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동부제철이 3%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5% 넘게 급락하면서 2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아제강도 4%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의 증권주 역시 줄줄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이 2.57% 밀려나면서 1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교보증권도 2%대 밀려나고 있고요. 삼성증권 역시 1.37% 밀려나면서 5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IT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현재 낙폭 더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1% 밀려나면서 11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2%대 밀려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4% 가까이 밀려나면서 현재 27,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LCD TV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LED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ED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39% 오르면서 25,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루멘스도 3.97% 오르고 있고요. 루미마이크로와 오디텍도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노텍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네요. 금융감독원의 주가 조작 조사 결과를 발표 앞두고 현재 정치 테마주들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는요 12% 하락하면서 4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른손 문재인 테마주죠. 바른손 역시 하한가 가까이 떨어지면서 5,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 역시 11%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라크의 쿠르드 광부에서 손을 뗐다는 소식에 현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요 1.94% 하락하면서 1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합성 섬유를 생산하는 휴빌스가요 인도 면화 수출 중단 소식에 현재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휴빌스는 6.58% 오르면서 1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아랍에미리트 유전 개발 소식에 유사 사명을 가진 한국석유의 주가가 상한가에 오르는 해프닝이 벌어졌죠. 장 초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상한가에서 매매 공방을 벌였는데요. 현재 0.38% 강보합권에서 3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2000선이 다시금 붕괴된 날입니다. 원달 환율도 2원 정도 빠지면서 출발했었는데 성큼 1120원대 복귀해서 지금 5원 넘게 오르는 방향을 바꾸었는데요. 중국을 좀 의심스럽게 원인의 그 주인공으로 지목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 쪽 시각은 어떠한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성장률 올해 7.5%로 낮춘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고 좀 부정적으로만 볼 재료인지 수급도 함께 좀 살펴주십시오. 네, 일단 그 간밤 그 마감한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7.5% 내렸다는 부분에서 좀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시각 자체는 상징적으로 목표치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 12차 5개년 계획 때 그 당시에 이미 7.5%를 7%로 향후 이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7.5%로 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올해 말에는 권력 승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성장 목표를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안정 성장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확인했다는 정도로 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외국인 매도가 이제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는 결국에는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배경에 있어서 해외 모멘텀이 부재하고 또 해외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탄력 둔화를 보이면서 그에 따른 결과론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싶고요. 더구나 이번 주 목요일에는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있어서 일단 빗차익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맞물려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는 당장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원화 강세 압력은 또 여전히 유효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아주 한두 달 계속되는 기조로 접어들었다는까지는 아직 좀 더 낙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그 2011년도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특징을 보면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화엔터텍이라든지 파인드엔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하순에 그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나올 시즌까지 그런 턴 어라운드 관련해서 외국 기관들은 좀 종목 찾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딱히 모멘텀이라 할 만한 것은 없고 수급도 때문에 같이 좀 실종되는 양상. 지금 거의 5거래일 만에 2천이 내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점점 내만여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탄력 둔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해외 외연 시장과 채권 시장은 아직 위험에 대한 선호를 아직 보여주고 있어서 큰 흐름에 이제 큰 기스가 났다고는 아직 단언하기 이른 것 같고요. 단지 해외 모멘텀 부재와 외국인 매수 둔화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좀 더 좌우될 쿼드러플 익스체인지 등에 따라서 혼조 국면 정도로 계속 좀 더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1950 정도의 좀 중요한 선호를 보고요. 최근에 그 시장을 주도했던 주소주, 반도체, 조선, 건설 이런 것들은 역시 시장의 조정과 함께 기술적 영향을 필요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 주도주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 향후에 좀 저점을 매수할 만한 기회를 좀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약간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턴 어라운드주라든지 중국 소비주 이와 같은 개별주 컨셉의 좀 대상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주도주는 한번 저점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고 짧게는 턴어라운드주나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로 좀 피신해 보는 것도 대안이겠네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시켜 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오인호색 투자 전략 시간 역시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의견 먼저 봅니다. 1990선 직전 저점 라인이 되겠는데요. 오늘 1990선이 종가상 지켜지는지 여부 좀 지켜보자 하셨고 일단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IT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해도 좋다. 조정장에 분할 매수 살 수 있는 완전히 종윤 그런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수인 대표님은 일시적 소강 국면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2차 LTRO 이후 시장이 좀 조용하죠. 당분간은 중소형 우량주가 되어낼 수 있다고 해주셨고요. 이진행 시장장님은 동시만기 전에 프로그램 매매 등 단기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일단 2010포인트 아래쪽을 살짝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시는 것 같고 반등 노리면서 아주 짧은 호흡에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고 전략 세워주셨네요. 김민수 차장님의 관심 업종은요. 아까 오늘 1990선 지키는지 보자 하셨던 분인데 건설 기계 어찌 보면 약간 하나는 또 중국 관련 업종인 것도 같아요.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는 급락 중인데 말이죠. 최종대 차장님 아까 IT 자동차 좋게 보셨고 그 외에도 역시 기계 섹터 좋게 보십니다. 건설도 그렇고요. 비금속 광물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진 철강 섹터도 관심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현 대표님도 건설 좋게 보시고 IT, 차, 게임, 정유. 근데 중국 관련주가 빠졌습니다. 당분간 포트에서 제외하실 생각이신가 본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성장률 하향한 것이 투자 심리를 일단 훼손시켰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IT, 기계, 건설, 은행, 인터넷 있고 김영진 이사님은 업종이나 종목별로 지지선을 잘 보면서 차별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금요일쯤 자세한 얘기 들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오늘 2천이 다시 깨지는 날 IT와 차를 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면 된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던 오늘 하나대투증권으로 가서 최종대 차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상해요. 유럽에서 돈 풀고 했는데도 시장이 왜 이렇게 2천까지 깨고 내려가는 건지 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중국 때문에 모멘텀이 좀 실종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 사실은 두 가지 재료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전략의 변화에서도 보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 유동성 공급이라는 노출된 재료가 일단 호재로서의 어떤 재료로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2,000포인트 이상의 심리적 부담감이 추가 지수 상승의 어떤 제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전략의 변화를 먼저 보면은 저번 주 28일, 29일부터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대형주들 일부 팔아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조금 먼저 현금화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보니까 일부 현금화 한 것이 잘 된 거라고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유동성 공급의 힘이 코스닥 시장에까지 순환매의 흐름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지수 상승에 제약이 있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어떤 강세를 예상하면서 IT 업종 및 자동차 업종 중에서 실적이 우량한 중소형주들을 매수하는 전략의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즉 3월달을 준비하는 전략이 되겠는데요. 3월달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인 196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며 박스권 상단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1월달, 2월달 급격한 상승에 대한 어떤 심적인 부담감과 아까도 말씀드린 노출된 어떤 호재성 재료가 있겠고요. 반면에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세력은 사실 요거를 이제 보면서 3월달 조정이 깊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풍부한 외국인 유동성의 힘과 또 개인들이 1월달, 2월달 10조 원 이상의 매도 자금이 이제는 서서히 매수 세력으로 될 수 있는 자신감도 어떤 박스권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날 중국 경제 성장 우려로 국내 시장 및 유럽 및 미국 시장까지도 약세일 빌미를 제공했고요. 미국 경제 모멘텀 둔화 가능성과 또 이번 주 동시 옵션 만기를 앞두고 크게 증가 대체 잔고 등의 부담감들이 좀 유동성 장세의 어떤 자신감을 짓누르고 있지만 3월달 짧은 숨고르기와 기간 조정을 거치고 건강한 속도 조절을 일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한번 유동성 힘이 발휘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1월에 6조, 2월에 대략 한 4조, 1, 2월 도합해서 한 10조 정도를 외국인들이 순매수해 줬었는데 그런 외국인이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파니까 어떤 외국인이 지금까지 사줬고 어떤 외국인이 파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의 성격 어느 쪽이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먼저 3월 달에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인, 우리 국내 개인 투자가들은 덜컥 겁부터 질려갖고 어떤 매매를 못하고 일단 먼저 매도를 해보는 어떤 경향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달, 2월달 외국인의 자금의 성격을 좀 파악하는 것이 3월달 또는 이유는 또 4월달에 또 큰 상승장이 있을 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국내 유입된 외국인 자금 성격을 정의를 해보면은 5일이죠. 어저께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증가는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유럽 재정 위기 완화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의 강화,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단기에 빠르게 들어오는 자금이 특징적이지만서도 빠르게 나갈 자금인 한머니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영국계 헤지 펀드의 자금 유입을 예를 들어서 한머니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국내 주식 펀드 및 주식의 상승률과 환율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차익을 챙겨 나갈 한머니로 정의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월달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 조정을 거친다 해도 바로 매물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개인 매수 대기 자금과 기관의 매수 유입을 자극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 도달을 위해선 외국인들의 어떤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그렇고 금주는 수급 측면에서 동시 만기라는 이벤트를 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시 만기일 이후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는 2조 이상 증가한 상태고요. 1월달, 2월달 옵션 만기일에 청산이 없었다는 점과 또 아까 말씀드린 대체 잔고 역시 빠르게 증가해서 지금 33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단계적인 방향성과 어떤 변동성에 부담을 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걱정을 하면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좋은 기회를 여기고 선물과 현물의 차이인 베이시스의 변화를 주시해 가면서 중장기 상승 전략과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4월달, 5월달 2분기에는 좋은 수익률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먼저 조정을 좀 해봤는데요. 증권 업종은 아시지만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3월달 단기 조정이 예상이 되고 실적 개선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익을 못 내고 손절하는 업종이라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을 보면 IT, 운수장비, 철강, 건설, 기계, 비금속, 광물, 바이오, 제약 등 아직도 다소 많은 편이나 종합주가지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업종들로 계속해서 업종도 수익률을 지켜보면서 제외나 추가 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팁으로 전일 외국인과 국내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해외 판매 호조와 신차 출시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로 완성차와 함께 부품질 동반 상승에 외국인과 기관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의 밑바탕에 깔려 있고 이와 함께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도 선정이 아주 이렇게 하락하거나 조정을 보이는 어떤 시기에는 어떤 중요한 어떤 팁이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IT 업종 또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업종으로 1월 달부터 쭉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업종으로는 이 두 업종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외국인 매수 자금은 한머니가 아닌 중장기적으로도 증시를 지지하는 안전빵 같은 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조정 기간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관심 업종에 보니까요. IT 차 외에도 기계 그리고 철강도 있던데 중국 성장률 하향이라는 거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오늘 또 하락률도 제법 좀 크게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철강 업종이 어저께 전일 이제 중국의 어떤 성장률 하락에 따라서 일부 먼저 좀 매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성장 또한 아주 큰 모멘텀 어떤 중요한 어떤 기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인도 증시와 중국 증시를 보면서 되게 상승을 점쳐왔듯이 아직 인도 증시가 일부 상당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서도 중국 증시 또한 어제 뉴스로 바닥을 치는 모습이 꺾였다고는 말씀을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하락의 모멘텀 될 수 있을정정 바닥을 쳐서 다시 상승하는 어떤 모습은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전반적 분위기에 키를 쥐고 있는 인도와 중국 증시가 좀 괜찮기 때문에 기계 철강도 일단은 단기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종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각 현재 외국인들 현물은 더 많이 팔고 있고 선물은 조금은 덜 팔고 있습니다. D-1이죠. 선물옵션 동시만길 이틀 전이기 때문에 선물 쪽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으로 가볼까요? 변주환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상황까지 떨어져 있네요. 어제도 한번 이런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 전일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265.60으로 21선 위에서 출발을 했죠. 장 초반은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순매수에 장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시도했지만 재차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약화되었고 현물 쪽에서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오전장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외국인이 선물 순매도로 전환을 하였고요. 여기에 비차익을 통한 현물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하락폭을 확대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하락하며 결국 2,000선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우려했던 프로그램 차익 순잔고가 현재까지는 많은 분들이 롤오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제 전일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일 시장을 한번 리뷰해 보면 베이시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죠. 이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전매도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제로 베이시스 포인트대를 진입할 때마다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수 차익 잔고 보유자들이 시장 베이시스에 따라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청산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금일 변동성 지수 역시 지난 2기 저점을 찍고 이번 만기지 들어와서 어제와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번 만기를 회의적으로 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이제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약 2,400억 가량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외국인의 현물 매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규모의 현물 매도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규모도 2012년 들어서 최대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원달러 1122원 정도 기록 중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기다리지 않고 청산을 하겠다는 외국인의 의미로도 해석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외국인의 주식 매수 둔화 시점이 환율 1,100원 이하에서의 차익 실현성 매도가 아닌 현 수준에서의 선물 매도를 동반한 현물 매도라면 그간 상승을 이끌어온 수급 주체 시장의 단기 이탈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만기주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하락폭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선물지수 257선과 종합주가지수 1960선까지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번 3월 동시만기 이틀 남은 상황에서 그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은 당월물 방향성 매매보다는 당월물을 매도하고 차월물을 매도하는 타임 스프레드 전략 같은 그런 변동성 매매 전략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 2월에 잘 넘겼지만 3월에는 물량이 쏟아질 것 같다. 코스피 기준 1960까지도 밀릴 수 있다 하셨는데 그 밀리는 날 사도 됩니까? 그렇죠. 1960까지 밀린다면 이제 상승을 탄력이 좋은 IT 종목이나 그런 대표 업종주로 다시 분할 매수를 할 시점이 분명히 그때가 좋은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어서 변주현 연구원님도 어제 오늘 또 모습이 조금은 만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한다는 전반적인 톤 동일하네요. 하맥투자증권 변주현 연구원님 만기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조정 이후 오늘의 모습이 중요하다 했는데 결국 이틀 연속 조정, 지금 테마주들은 완전 다 쓰러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의 심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요. 이런 현상 자체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 자체가 나오는 상황이 사실 너무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단계 자체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피하고 그 밑에 구간에서 저점 매수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면은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 매수를 하시려면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수익이 좀 나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아직까지는 매수가 근처에 있는 종목인데 좀 조정의 위험이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내일이나 한 번 더 나온다라면은 거기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 탄력을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매수를 하실 때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시게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흐름이 강해서 수급도 강하고 해서 계속 올랐던 종목들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월 중순 이전부터 이미 고점을 찍기 시작해서 꾸준히 중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게 먼저 치고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쪽의 유형, 그러니까 기존 흐름이 강한 유형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약한 유형 하나를 좀 선택을 하셔서 둘을 골고루 배분하시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 확보해서 조금 더 조정 주면은 저점 매수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중기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큰 종목들이나 아직 매도하기가 좀 어려운 주식까지 억지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하나의 그 저점 매수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신 있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하락에도 개의치 않고 오르는 핫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좀 전부터 삼성전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낙폭이 크기 때문에 또 뭐 반등을 할 만한 종목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제가 기존의 흐름이 강한 종목, 그 다음에 약한 종목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종목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2월 16일까지 추세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 자체가 시원찮아지면서 지금 3월로 접어들면서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기적인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만은 조정을 좀 거치면서 꽤 많은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에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은 반전이 벌써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반전을 할 만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한 2주, 3주씩 조정을 받은 종목들 저가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건 괜찮고요. 하지만 이 한전기술은 지금 따라붙으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눌림목 줄 때, 오늘도 뭐 약간 눌림목 주고 있는데 그런 타이밍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오공이 오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경은 일단 디아블로3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워낙 게이머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출시되면 뭐 매출을 크게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케이스도 뭐 매수 타이밍의 노림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또 단기적으로 추세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하루 이틀 정도 내려올 때 여기 타이밍을 노려보는 뭐 이런 형태를 공략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뭐 역시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무리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제가 이제 유형을 말씀드릴 때 전자의 경우,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전자의 경우는 손오공 정도, 그 다음에 한전기술은 후자의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노펙스가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좋은데요. 미국에서 폐수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처리 업종을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이 오늘 주가가 급변동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그러한 차원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또 더 오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밀리고 있고요.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정도 저점에서 공략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단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테마주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 들었습니다. 뭐 작전 세력, 검찰 고발도 초입기에 들어갔다는데 정치인 테마주뿐만 아니라 오늘 가스관 테마도 하루 만에 급락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락 종목이 워낙 테마주에 많기 때문에 테마 종목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정치권 관련 테마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후보별로 각 종목별로 다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박근혜 테마로 불리고 있는 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세가 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업 자체가 아주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자체가 부담이 되고요. 또 현재로서는 그런 요소에서 저점을 이탈시켜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어려운 구간을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늘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치 테마는 이제 당분간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 쓰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남북 경협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 특히 이제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른 자리가 아니고 단기간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오르다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니만큼 오늘은 워낙 테마나 이런 중소형 종목들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약세를 많이 타고 있지만은요. 주가가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내일쯤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면은 이런 경우는 단타를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추세가 워낙 다 죽어버리는 상태로 테마가 다 죽으니까 추세가 멀쩡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들까지도 오늘은 급락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상황은 또 180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바닥이 좀 잡히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한번 노림수 가져볼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윌비스라는 종목도 아시다시피 테마 종목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지 같은 종목과는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점에서부터 연속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반전을 아직 안 잡았어요. 앞에서 보셨던 이지나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인 아가만 컴퍼니 같은 거는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한번 잡고 다시 떨어진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좀 반대의 케이스로 또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삼성전자에 빨간불이 들어오더니 코스피가 일단 2,000포인트를 장중에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남은 시각이 마감까지 30분이 채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전략을 다시금 세워야겠습니다. YG인베스트에서 심견 대표님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가장 큰 시장 이슈, 중국의 성장률 하향 부분인데 8년 만에 가장 낮게 7.5%로 잡았다죠? 네, 우선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8% 이하대로 내려갔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글로벌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러한 악재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지금 시점 사실 2012년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2011년도에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는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보수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을 잡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7.5% 목표치를 설정을 하였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8% 넘는 경제 성장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악재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자세하게 좀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은 투자보다는 내수 활성화 및 그리고 소비 촉진에 따른 이러한 목표 성장률이 하향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더 우리나라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도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에 따른 우려감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발 악재로 인해 갖고 중국 관련 소비 업체들이 조금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분할 매수 관점 대응으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발 그러한 이슈에 너무 걱정하시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잡는 전략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부분 실제 성장률은 또 더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성장률 줄어든 그 숫자보다도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더 주목하자. 그러면은 철강, 화학과 기계 섹터 떨어지는 거는 네. 어떻게 별도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소비재 쪽만 언급하셨는데. 네,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워낙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우림기가 같은 종목군들은 사실 그동안 이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 때문에 많이 급등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늘 시점 두산 인프라코어, 우림기가 한 4% 넘는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 이유는 그만큼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은 어느 정도 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겠지만은 중국에서의 계속적으로 도시화라든가 산업화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굴삭기 관련된 그런 업체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4.6% 상승 전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강하게 상승 반전되고 있다는 거, 기계주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하락이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 관련주에 대해서는 하락에 대한 강도가 조금은 멈추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입장 취하셔야 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 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많이 시장의 분위기도 좋아졌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쪽 섹터는 좀 좋았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LED 관련주인데 확실히 이제 TV 시장에서 패러다임이 LED 쪽으로 가나 봐요. 삼성 측에서도 LCD를 약간 한 2달 정도 접겠다고. 네, 우선은 LED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TV 관련된 역시나 선명도에 있어서 LED TV가 LCD보다는 더욱더 월등하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면서 LED TV에 대한 수요층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은 역시나 고가 제품이었기 때문에 수요층이 두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저가 LED TV가 상당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LED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리겠고, LED 조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수혜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고효율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중국 등 해외에서도 LED 조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강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루멘스라든가 서울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최근에 좀 급락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오히려 하락률이 좀 큰 그런 모습 보였는데,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8,200원대 고점 형성 이후에 7,000원대 초반까지 최근에 연일 좀 급락 흐름 보이다가 오늘장에서 이러한 급락세가 조금 멈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먼저 다른 테마보다도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의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업황이 이렇게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실적적인 측면도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11년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 역시나 실적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업황 턴 어라운드 기대감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2012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오히려 더 2011년도 비교해서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 LED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테마가 아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어느 정도 대세 상승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테마가 상당히 좀 부진하지만은 LED 관련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명한데 이제 가격까지 쌉니다. LED TV, LED 조명 모멘텀도 양 날개로 장착하고 있는데 LED 관련주 많잖아요. 네. 역시 대장인 서울 반도체를 탑으로 보십니까?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멘스를 좀 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상당히 좀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물론 턴 어라운드 한다면은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는 루멘스가 더욱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루멘스 쪽으로 탑픽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에 있어서는 지금 7,5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 라인 때까지의 단기 목표가 1차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 만약에 수요가 뒷받침된다 한다고 하면은 9,000원대까지도 목표 주가는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 루멘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8,000원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9,000원대의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과거의 위상을 찾으면서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ED 탑픽 루멘스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2001포인트 잘하면 오늘 종가가 2000선을 깨지 않고 끝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동시만기 앞두고 장중 흔들기, 하지만 종가는 그럭저럭 괜찮은, 장중에 그럼 빠질 때 샀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은 지금 화요일인 시점에서 강하게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문제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 요인입니다. 그것보다도 역시나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상당히 좀 변동성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선물에서 좀 비교적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매도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압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수급 상황인 만큼 조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회피하시는 것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는 프로그램 매물에 따른 하락 압력이 나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은 또 다음 주 전략에 있어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우선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지 계속적으로 좀 관망하시면서 기회를 엿보는 투자 전략으로서 한번 임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조금 수급 공백 때문에 몸을 살려야 되지만 그래도 좀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대형주는 사도 좋다. 오늘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우선은 최근 시장 대비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우리 시장을 이끌어줄 종목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이후에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에서는 K9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적인 어느 정도 책정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판매량 호조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황인 만큼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역시나 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러한 장세 속에서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아차 최근 들어서 급등 양상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오히려 투자 심리는 더욱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기일까지 프로그램 매물에 따라 갖고 조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기아차도 역시나 그러한 영향골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목요일까지는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한 5% 정도의 비중으로서 지금 분할 매수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한 7만 1,000원대까지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비중을 더 실으셔갖고 한 15%까지는 충분히 늘리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차에 대해서는 우선은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7만 4,000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 가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만 4,000원 라인 목표가 잡으시고 K9 정말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다고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목표가 재상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우선은 단기적으로 7만 4,000원대만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투자 전략 세운다고 한다면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면서 손절가에 있어서는 7만 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손절 전략 취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기아차 조금 더 빠지면 사십시오.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까지 설정 받아봤습니다. 자, 긴급 쪽지가 들어와서 제가 대신 내용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수요일, 내일 아마 나오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님의 포트 가운데서 연두색 보이시죠? 5%로 실려있는 손오공 AS 쪽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자, 손오공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6,000원에서 6,400원 어제 목표가를 올리셨었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이 시각 현재도 급등이고 이틀 연속 급등, 목표가 7,000원까지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 집계 결과 포트의 수익률 1위네요. 37.3% 수익 보고 계신 민종화 차장님 AS 목표가 상향 내용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동시효과 막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종가상 2,000포인트 되면 기분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틀 연속 조정이더라도요.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